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오늘은 도서관을 메타 디자인하다의 세 번째 편 서비스를 이야기하다의 세 번째 챕터 말하기의 두 번째 시간 행동의 시작에 대한 얘기를 할 겁니다. 우리가 도서관 서비스를 얘기하면 대부분 이제 독서 서비스, 책 읽기 서비스를 얘기하고 읽기에 굉장히 관심을 많이 갖습니다. 그러니까 도서관이라는 것 태생 자체가 읽기라고 생각해서 그러시는 것 같은데, 제 개인적인 주장은 도서관이 생겨날 시점에서 우리가 읽기 외에 미디어는 없었다. 그래서 도서관이 지향했던 것은 읽기가 아니라 그 당시 읽기가 가졌던 가치 또는 우리가 추구하고자 했던 어떤 가치를 달성하기 위한 방법론 중에 하나로 유일했던 것이 읽기였을 뿐이다 라고 저는 보고 있기 때문에, 좀 확장해서 제가 읽기, 듣기, 말하기, 쓰기로 나누어서 서비스를 얘기하려고 하는 것이고, 읽기, 듣기, 말하기, 쓰기의 그 대부분은 커뮤니케이션에 대한 얘기를 하는 것이고, 결국 도서관은 소통의 공간으로서 만들어지는 것이고, 그 소통은 시간과 공간으로부터 연속성을 보장받기 위한 작업, 시간으로부터 자유롭고 공간으로부터 자유롭기 위한 것이 도서관이었다. 그래서 초기의 도서관들은 그 시간으로부터 자유롭게 해서 오래된 경전들, 자기들 생활의 기록들이 모였고 사람들이 모여서 토론하고 나누던 자리들이 이제 점점 확장되어 가면서, 그리고 이런 것들이 이제 약탈에 의해서 한쪽에 좀 규모화되어지고 모이는, 집적화되어지고, 문화가 하나의 보고로서 역할을 하는, 시간과 공간을 아우르는 그런 지적 재산, 문화적 자산을 갖춘 것을 도서관이라고 말했다면, 거기서 일어날 수 있는 서비스들은 그런 거 다 담고 있으라고 봅니다. 일단 시간으로부터 얻은 많은 기록들, 공간으로부터 수집한 많은 문화 자원들, 그것을 공유하기 위한 많은 행위들, 그래서 생산되는 또 새로운 가치들, 그래서 어떤 결과들이 나오는지에 따라서 그런 것이 기술되어지는 것들에 대한 얘기, 그 기술의 의미가 그 당시 기술이 갖고 있는 한계를 놓고 봤을 때, 소위 기록하는 한계 얘기하자면, 사회적 가치, 문화적 가치, 역사적 가치, 경제적 가치를 따졌을 때 개인의 일기라든가 생활 일지라든가 보다는 그것에 의해서 만들어진 결과물들, 문학적 결과라든가 종교적 결과라든가 정치적 결과라든가 행정적 결과라든가 경제적 결과라든가 그런 것들이 축적되어지고 쌓여왔을 것이다. 그 중에 하나가 우리가 말한 책이었을 것이고, 책의 형상은 우리가 표현할 수 있는 가장 최적의 방법들, 그리고 기호화, 기술하고 하는 작업들이고, 그래서 지금에 와서는 제가 봤을 때는 동영상까지 다 그 이상의 가치들까지 다 담아낼 수 있지 않을까 하는 얘기를 하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말하기는 우리가 그렇게 가서 읽고 보고 듣고 했던 것들이 실천되어지는 과정이고, 우리가 다음번에 얘기할 쓰기는 그것이 전승되어지는 데 얘기를 하는 것이다 라고 보는 것이고, 그래서 그런 가치들이 읽음에서 나타나는, 그러니까 무엇을 받아들이는, 읽고 보고를 통해서 나타나지는 가치들이 무엇이고, 그런 서비스가 무엇이고, 듣기를 통해서 만들어내줄 수 있는 듣기라는 가치를 드러낼 수 있는 서비스는 무엇이고, 말하기 역시 관련된 서비스는 무엇이고, 쓰기와 관련된 서비스는 무엇일까를 우리가 이제 만들어가는 것이 우리들의 몫이고, 이 사이트가 말하고자 하는 것은 메타 디자인에 대한 얘기입니다. 그래서 그런 것을 디자인하기 위해서 디자인 골격, 개념, 그런 것들을 어떻게 잡을 것인가에 대한 얘기를 지금 나누는 것이고, 그래서 제가 다음 편에서, 다음 장에서 서비스를 이야기하다고 응용편을 하나 추가하는 이유는 그런 것도 조금 더 구체화 시켜줄 필요가 있지 않을까? 물론 구체화라고 해서 쭉 하나하나 이렇게 행위를 쓰는 것이야. 그 행위도 약간 그룹핑하는 작업이 필요하겠죠. 그래서 오늘은 말하기, 행동의 시작, 연대의 시작에서 행동의 시작, 연대의 시작하면 어떻게 성토, 구호, 슬로건처럼 느껴질 수 있는 거지만, 그것이 어떻게 보면 사람을 하나 모을 수 있고 사람의 생각을 집적할 수 있는 방법들이죠. 그것을 행동으로 나타내는 것. 말하기와 행동을 어떻게 합치할 수 있니 하는 것들은 생산되어지고 드러내지고 전시하고 하는 것들도 다 일종의
행동이라고 합니다. 전시를 보고 듣고 읽는 과정과 전시를 행하는 과정이 결코 다르지 않다. 뭐 이게 컨슈머, 뭐 프로슈머, 뭐 생산자와 소비자가 일체되는 그런 사회적 그 관념을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도서관이라는 공간에서는 그냥 일방적으로 듣고 읽고 하는 사람만 있는 것이 아니라 말하는 사람도 있는 것이고 쓰는 사람도 있는 것이고 그것이 그 속에서 하나의 커뮤니케이션을 만들어보는 작업들이라고 놓고 본다면 이제 반대적 입장, 듣고 읽고 보고 하는 사람들에 대한 반대쪽에서 그걸 말하고 쓰는 사람들에 대한 얘기를 우리가 하는 것이고, 말하기는 표현에 대한 얘기고 행동의 시작이라는 것은 드러내는 작업을 하는 것이죠. 우리가 어떤 사건이 터지면 침묵하고 있다 어떤 일정 시간이 지나면 그것이 다시 발현되어지는 이유들은 그 침묵의 시간들은 어떻게 보면 그것이 숙성되어지는 시간일 수도 있는 것이고 고뇌하는 시간일 수 있는 것이고 아까처럼 연대의 시작일 수도 있습니다. 서서히 하나씩 드러나기 시작하면서 연대가 시작되어지기 하면 그것을 이제 말하는 사람이 나오고 말하는 것이 동참하는 사람들이 나오는 거예요. 그게 어느 정도의 숙성의 시간이 분명히 필요하다고 봅니다. 그래서 도서관이 어떤 일을 말하기 행동을 저지르기 위해서는 좀 표현이 이상하지만 말하는 행동을 유도하기 위해서는 최소한 그 말하기 이전에 연대의 시간과 그것이 숙성될 수 있는 읽고 듣고에 대한 작업들이 선행되어질 필요가 있다. 책으로 얘기하자면 우리가 수집한 책들이 매년 축적되어지고 매년 폐기되어지면서 쌓여온 결과물들 속에서 과거 10년의 우리 행적들이 표현하고자 하는 것이 무엇이었는지, 이 지역 주민들이 그동안 읽었던 것들이 무엇인지가 한 10여 년의 숙성 기간을 거치고 서서히 드러나기 시작하면서 그 드러나는 초기 단계가 도서관이 슬로건을 내세우고, 그래서 지난 시간에 한번 말했던 것이 도서관이 말하는 그 한 책 읽기에 대한 개념을 우리가 좀 다르게 쳐다볼 필요가 있겠다. 한 책 읽기가 앞으로 비전을 제시하기 위해서 우리 이런 걸 읽읍시다라는 어떤 선도적 역할에서 한 책 읽기가 아니라 우리가 과거 이렇게 살아왔어에 대한 슬로건 차원에서 그런 것들을 모아서 우리의 목소리를 내고 그 목소리를 내는 것들이 이 시점에서 우리가 그렇게 살았어? 그런 가치를 우리가 추구해왔어? 그 10년이 꼭 과거이고 우리가 묵살해야 할 지나가는 것들에 대한 얘기가 아니라 앞으로 우리가 살아가는 것들에 대한 디딤돌이 되고 살아가는 것들의 방향타가 될 수 있는 것이라고 놓고 본다면 슬로건이라는 것은 그걸 행동으로 움직일 수 있는 하나의 방향성, 아니 하나의 그 캐치프레이즈를 보여주고 그것이 이제 사람들에서 하나씩 말해지는 작업. 그래서 그렇게 살아온 사람들이 누가 있는데 지역 작가겠죠. 예를 들면 지역 작가가 하루아침에 유명한 작가가 나올 수는 없습니다. 그리고 그 지역 작가가 하루아침에 만든 작품이 자기의 인생과 자기의 삶과 자기의 경험을 담아내기는 하루아침에 만들어지지는 않는다는 겁니다. 그런 것들이 어디서 구성되고 어떻게 구축되어졌지는 우리의 문화이고 우리의 사회이고 우리의 역사이고 우리의 가치라는 것이죠. 그게 축적되어지고 숙성되어져서 이 사람들을 우리가 툭툭 던져내기 시작하고 그 사람들이 이제 자기 목소리를 내기 시작하면서 우리가 같이 이제 그동안 모르고 있었던, 쉽게 말해서 도대체 우리가 누구지? 모든 초, 중, 고등학교, 대학을 포함해서 다 보면 자기 대학들이 갖고 있는 가치가 있습니다. 슬로건이라는 것이죠. 교칙. 우리 학교의 교칙은 뭐냐? 우리 학교의 교훈은 뭐냐? 모토는 뭐냐? 우리가 추구하는 가치는 뭐냐? 하는 것들이 설립자가 만들어낸 작업이 아니라, 비록 설립자가 만들었다 하더라도 그 만드는 것은 자기가 살아온 삶에 대한 반성, 삶에 대한 반추를 통해서 끄집어낸 가치들이고 그 가치들을 슬로건으로 제시하고 그 슬로건으로 제시한 것을 행동으로 표현하기 시작하면서 다시 축적되어야겠죠. 10년, 20년 지나면 그것을 돌아보고 우리의 역사를 삼고 우리의 어떻게 보면 드러낸 우리의 어떻게 자랑거리로 만들어가면서 그 방향이 약간의 수정, 약간의 변화는 있을 수 있지만 큰 줄기가 하나라는 역사가 점점 더 깊어지는 작업들을 하겠죠. 그래서 10년 된 공간 내 얘기와 20년 된, 30년, 50년, 100년 된 공간의 얘기들이 달라질 수도 있고 경험에 따라서 많은 우여곡절 속에 완전히 변질되는 것도 있을 수 있고 거의 변화가 없는 것도 있을 수 있고 기복이 심한 데도 있고
합쳐지거나 조각나면서 굉장히 다양한 형태로 성장할 것이다. 그런 것들을 드러낼 수 있어야 하지 않겠니? 하는 게 제가 봤을 때 도서관의 역할이라는 거죠. 그래서 저는 말학이라고 표현했는데, 행동의 시작이라고 하니까, 그러니까 읽기에 우리가 도서관의 전통적인 가치를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그 도서관의 가치들이 여지껏 존재할 수 있었던 그 원동력에 대한 얘기, 그 속의 원동력 속에서 우리가 가졌던 행위에 대한 얘기를 한번 해볼 필요는 있지 않을까 하는 것이죠. 그래서 이런 작업을 거치지 않으면 우리는 여전히 그냥 읽기에 대한 얘기라고, 우리가 읽은 것들이 어떻게 표현되어진지 모를 수 있는 그런 시간이겠죠. 그래서 도서관이라는 공간이 뭐니? 사회적 자본을 만들고 사회적 가치를 만들어낸다고 말은 하지만 실제로 그런 것들이 어떻게 표현되고 드러나냐에 대한 평가? 아니면 그걸 하나의 어떤 재화로서의 환원 작업들이 쉽게 일어나지 않는 것들은 도서관이 그냥 품어내는, 쌓이고 품어내지도 않죠. 그냥 쌓여가는 공간? 그냥 끝없이 쌓였는데 누군가 가서 물을 먹거나 누군가 그 물을 이용하거나 하는 것은 개인의 몫인 것처럼 우리가 치부하지만 보이지 않는 손에서 도서관은 그 역할을 하고 있다. 그래서 더 이상 보이지 않는 손으로 존재하는 것이 아니라 이것을 드러내고 여기서 출발점을 삼아주고 그런 슬로건을 내걸고 그런 행동 등을 보여줌으로써 사람들이 하나의 자긍심, 자부심, 아 우리 이런 사람이야. 예를 들어서 아 우리 학교에 가면 뭐가 무슨 동상이 하나 있어. 근데 그 동상이 우리에게 뭘 주는 것도 아니고 동상이 우리에게 무엇을 설명하고 있는 것도 아니고 그냥 단순히 스태츄, 동상 하나가 딱 서 있음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그 동상에서 자부심을 느끼고 스토리를 만들어내는 콘텐츠가 나오는 것이죠. 그 콘텐츠는 역사이기도 하고 그것이 우리가 표현하는 하나의 방법에 대한 얘기가 된다 라고 본다면 도서관이 만드는 동상들이 무엇일까? 저는 그걸 행동이라고 보는 것이고 그 행동을 위해서 우리가 표현하는 작업들이 필요하고 그 표현의 출발점이라고 보는 것이죠. 실패하는 표현도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긴 역사 속에서 보면 그런 표현들조차도 그냥 무작정 툭 튀어들어온 것이 아니라 우리 역사 속에서 축적되어지고 그것이 발현되어졌다고 본다면 말하기는 굉장히 중요한 작업이다. 중요한 작업일 뿐만 아니라 꼭 도서관이 실천해야 할 실천 덕목 중에 하나다. 그래서 아까 얼핏 전시 얘기를 했지만 전시가 세계에서 유명한 작품을 들여다가 우리 시민들에게, 우리 지역민들을 계몽하겠다는 목적의 그런 어떻게 보면 엘리트 인식이 아닌 우리의 삶을 그대로 드러내주는 우리가 이렇게 살아왔어. 우리 삶 속에 나타나는 이런 굴곡진 부분들도 있고 이런 밝은 부분도 있고 미래의 어떤 그 희망적인 부분들도 있고 이런 것들을 드러내는 우리의 실체들이 무엇이 있어를 보여주는 행위가 도서관이 할 행위이지 뭐 미래를 지향하고 미래를 선도하고 뭐 그런 엘리트 의식으로 한 책을 선정하는 작업은 아니다라는 맥락에서 이 말하기는 과거의 우리를 드러내는 작업. 그래서 이 말하기는 선동이고 새 것에 대한 계몽이 아니라 우리를 드러내는 작업. 우리가 그동안 해왔던 것들의 가치를 마감하고 정의하고 결산하는 작업으로서의 말하기가 필요하지 않을까? 그리고 그것이 하나의 결산이자 동시에 하나의 새로운 출발, 기록이 되겠죠. 쓰기로 이어져 가는 것이고, 쓰기에서 기록이 되어지는 것이고, 또 미래 우리가 연속해서 많은 문물을 받아들이고, 지식을 받아들이고, 축적되어지고, 숙성되어지고, 그것이 행동으로 옮겨지고, 다시 그것이 기술되어지고, 또 축적되어지고 하는 그런 연속적 작업에서 말하게 갖는 것은 하나의 정산, 우리를 해석하는 그냥 하나의 에셋, 우리가 했던 일들을 정의하고 그것들을 하나하나 표현함으로써 드러냄으로써 우리가 저랬구나를 사람들에게 알려주고 사람들이 그 자긍심을 갖고 미래 살아가는 속에서 우리가 갖는 모토를 만들어가는 작업, 그게 제가 말하게 대한 얘기입니다. 그래서 제가 앞에 초반에도 좀 장황하게 얘기를 했고 지금 이 얘기를 하는 이유는 이런 것들이 어떤 학술적 의미와 연구에 의해서 만들어진 얘기를 하자는 것이 아니라 제 그동안 문헌정보를 한 역사 속에서 제 경험 속에서 제가 바라본 도서관의
해석 얘기를 지금 드리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뭐 독서하는 분들이나 이런 분들이 봤을 때는 왜 도서관을 저렇게 이상하게 해석하려고 들지 하지만 실제 도서관에서 일어나는 많은 일들을 보면 이 도서관은 다른 그 행정 공간이라든가 다른 공간과 다르게 굉장히 자율적인 공간일 뿐만 아니라 이 지역 기반, 자기 지역에서 자기 그 구성원들에 의해서 성장되어지는 유기체라는 얘기죠. 그래서 어떤 도서관도 똑같을 수 없고 어떤 도서관도 똑같아져서는 안 되는 것이 실은 도서관이라는 것입니다. 그 속에서 일하는 사서 역시 유기적일 필요가 있는 것이고 그들이 갖는 것은 하나의 윤리의식과 철학을 사모하고 그 철학도 그 주민들 또 그 지역민들 그 구성원들의 철학이 아니라 그들을 지원해 서포팅해주고 그들 스스로가 자기 문화를 성장시켜갈 수 있게끔 해줄 수 있는 그런 철학적이라는 거죠. 그래서 경호원들은 제가 코디네이터 얘기를 꺼내는데 그 병원에서도 말하는 코디네이터라든가 모든 영역에서 코디네이터들은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그 코디네이터가 바로 사서가 아닐까라고 놓고 보는 것이죠. 내가 글을 읽어주고 글을 가르쳐주는 것이 아니라 그 사람들이 글을 배우고 스스로 글을 읽을 수 있도록 분위기를, 환경을 만들어주고 그런 기회를 제공해주고 그런 공간을 설계해주고 하는 것들이 사서의 몫이지 않을까라고 보는 것이죠. 우리가 이제 제 4편에 가면 공간을 이야기할 겁니다. 공간을 이야기할 때는 그 공간이 누구를 위한 공간이 되어야 하는 것이고 무엇을 위한 공간이 되어야 하는 것이 정해져 있는 것이고 그 이용자를 중심으로 해서 그것을 이제 드러내기 위해서가 어떻게 그걸 구성해낼 것인가 이제 기술이 들어가는 것이고 방향이 들어가는 것이고 이제 우리가 갖고 있는 전문성이 표현되어지겠죠. 근데 실제로 도서관이 설계되어지고 만들어지는 꼭 굳이 도서관이라고 딱 잡아 말할 필요는 없지만 그런 것들이 설계되어지고 만들어지는 과정을 놓고 보면 너무 보편화되어지는, 너무 획일화되어지는 모습을 보이고 있다는 거죠. 우리가 시스템을 얘기할 때도 그런 얘기가 많이 나옵니다. 우리가 새로운 기술을 만들 때 새로운 기술을 만드는 게 굉장히 중요하다고 말하는 이유는 새로운 기술은 천천히든 빨리든 누군가 만들어가고 그걸 만들어가는 방향성을 갖고 하면 되는데 왜 중요하다고 말하냐면 누군가가 하나를 만들면 이게 표준이 되어지고 프로토타입이 되어지고 모델이 되어진다는 거죠. 모델이 되어지면 그 다음에 나오는 후속 작업들은 그것을 따르지 않았을 경우에 드는 희생이 엄청 크다는 것, 비용이 많이 든다는 것, 시간이 많이 필요하다는 것, 이런 것들을 감내해야 하는데 그걸 감내하고라도 자기들이 성공해서 대체할 수 있다면 좋지만 그렇지 못한다면 끌고 가겠죠. 그래서 간혹 가다가 악화가 양화를 구축하는, 우리가 이렇게 대중심리에서 대중문화들이 끌고 가면서 이 사회를 잘못 선도하거나 잘못 유도하면 엉뚱한 방향으로 가게 되고 그랬을 때는 우리가 이뤘던 그 많은 역사적 가치들이 한순간에 무너지는 일들이 발생하는 것이고 그것을 재건하고 옮길 때는 그렇게 쉽지 않을 것이라는 얘기를 하는 거죠. 우리가 코비드 사태를 쳐다보고 하는 말이 포스트 코로나 얘기를 가끔 하죠. 코로나 이후는 있을까? 코로나 이후라는 것이 코로나가 전부 정리되어지고 우리가 어떻게 보면은 그것을 이기고 극복하고 새로운 세상을 만드는 얘기를 하는데 그 세상은 코로나 이전 세상으로 돌아가는 거니 전혀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우리가 코로나와 더불어 살아가니 안 살아가니를 떠나서 코로나 이 상황이 정리가 되어지고 완전히 무결하게 해결되었다 하더라도 우리는 예전으로 돌아갈 수 없다는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럼 뭐냐면 우리가 가는 방향들은 어떤 형태든 간에 변화가 있는 것이고 그 변화 속에서 그런 영향을 받는 것이고 그 영향도 우리 변화의 한 부분이라는 얘기죠. 그래서 제가 문화를 얘기할 때 문화는 뭐 소위 말하는 문화적 격차라든가 문화적 충격이라든가 이격이라든가 이런 얘기를 하지만 저는 그런 건 없다라고 얘기를 하거든요. 그 자체가 그들의 문화로 자리매김하기 때문입니다. 싸움도 하나의 문화인 것이고 다툼 또 하나의 문화인 것이고 서로 동조하고 협력하는 것도 하나의 문화인 것이고 어떤 방향을 끌고 가는 것도 문화인 것이고 그 방향 속에 많은 새로운 이견들이 제시되어지는 것도 그들의 문화이고 그것이 그 문화적으로 성장해가는 과정 속에서 나타나는 모든 하나의 현상들일 뿐인 것이지 이 현상들이
문화를 뭐 지체니 뭐 이렇게 나타내는 것은 그 문화 자체를 갖고 표현하는 것은 아니다. 그냥 문화 현상들이 이런 현상도 있고 이런 현상도 있는 것이 문화 자체가 지체가 되어지거나 문화 자체가 충돌하거나 하는 것이 아니라 그 충돌하는 현상 자체가 문화라고 하면은 말하기는 미래적 얘기이기도 하고 과거 얘기도 하고 다만 도서관이 지향하는 것은 미래를 섣불리 선도하려고 하는 것보다는 우리 과거 얘기를 잘 정리해서 설명함으로써 스스로 주민들이 구성원들이 자기 미래를 설계해 갈 수 있게 해주는 것이다. 그래서 선정, 선별에 대한 얘기들은 과거에 대한 얘기를 하는 것이지 미래 얘기를 하지 않았으면 좋겠다. 우리가 도서관에서 말하면 장서 관리를 얘기하고 장서 관리를 얘기하다 보면 선정에 대한 얘기를 합니다. 근데 그 선정의 얘기의 가장 기본은 뭐냐면 밸런스에 대한 얘기를 하거든. 모든 영역에서 이 밸런싱을 잡아주는 것이고 밸런싱을 잡아주는 것은 인구 구성에 따른 이 집단이 갖고 있는 큰 틀 속에서의 밸런싱을 얘기하는 것이지 분류번호 대역의 밸런스를 얘기하는 건 아니거든요. 그래서 이런 것들이 경우에 따라서는 인구 변화와 이 인구 변화는 미래적 예측도 들어가 있는 것이고 이미 성장해 오고는 그 자기 구성원들의 가치를 얘기하는 것이고 이 사회가 갖고 있는 큰 틀을 얘기하는 것이고 이 속에서 갑자기 뭐 돌연변이 같은 얘기가 아니라 그것을 다양성을 드러내주는 작업들을 해줄 필요가 있겠다. 그게 기본적인 선정의 얘기인 것이고 그 다음에 이제 폐기의 얘기를 들어가면 폐기는 그동안 우리가 이용했던 이용의 결과들을 정리하는 작업이거든요. 여러분들 가끔 그럴 겁니다. 한 번도 안 입은 옷인데 이걸 버려야 하나? 책으로 도서관을 얘기하면 버려야 한다는 얘기죠. 왜? 우리가 한 번도 경험하지 않고 써보지 않은 것들을 쥐고 있는 것은 실은 내 가치관 속에는 안 맞는 부분이라는 얘기거든요. 기회가 없었고 뭐가 없었고 하는 것은 차라리 없는 게 낫다. 제가 오직하면 책을 발행했는데 그 책이 지구상에서 동시에 싹 사라졌다. 그것이 걱정돼서 우리가 아카이빙을 해야 한다. 라고 얘기를 하는데 저는 그건 반대라고 봅니다. 그렇게 동시에 사라질 만한 의미, 사라질 만한 정도의 가치뿐이 갖지 못했다면 차라리 그냥 사라지는 것 자체가 우리에게는 우리 삶의 방법이고 만약에 그런 가치가 필요하다면 새롭게 생산해내는 작업이 우리에게 훨씬 더 유익한 것이지 과거를 끄집어낼 필요는 없다. 과거는 말 그대로 레퍼런스입니다. 그냥 참고하는 것이고 우리가 그냥 이랬구나를 알고 가자는 것이지 저거를 지켜야 하고 따라야 한다는 얘기는 아니죠. 지키고 따르려면 어떻게 해? 몸으로 남아서 지금의 DNA에 있어서 연속성을 가져야 한다는 얘기죠. 그게 말하기에 대한 얘기라는 겁니다. 그리고 그것을 보존하기 위해서는 그 말하기의 결과들이 쓰기로 남는 것이지 우리 이래야 해, 이랬으면 좋겠어, 과거 나빴어 라는 개인의 주장이 아니라 우리 집단이 표현되어진 결과들이 기록으로 남는 것, 그것이 제가 말하기의 중요성을 얘기하는 것이고 비록 우리가 읽기와 듣기가 굉장히 중요하다고 얘기는 하지만 실은 이 말하기 이상 중요한 것은 없다. 이 말하기는 말 그대로 우리의 과거를 정리하고 미래에 던져줄 수 있는 우리의 화두로서 제공해주는 결과물들에 대한 얘기를 하는 거죠. 도서관은 그런 결과물을 끊임없이 배출해내고 그것을 지역민에게 보여줌으로써 그리고 지역민에게 그 가치를 드러낼 수 있는 하나의 동력원들을 제공해줌으로써 그것을 끌고 갈지 버릴지 바꿀지 하는 것은 지역민의 몫이지 않을까라고 말하는 것이죠. 그래서 말하기는 오늘 행동의 시작이다 얘기는 어떻게 보면 도서관과 안 맞는 얘기 같지만 도서관이 우리의 역사를 우리가 축적한 족적을 드러내는 행위로서의 말하기가 필요하고 그 드러내는 행위는 새 것이 아닌 우리의 것들을 끄집어내서 숙성되어진 것들을 이제 드러내서 보여주는 작업이었으면 하는 바람으로서 얘기했습니다. 다음 시간에는 이제 서비스의 마지막 가치, 쓰기에 대한 얘기를 하면서 서비스를 얘기하고 그 다음에 그 서비스의 응용편으로서 그래서 몇 가지 카테고리로 나눠서 한번 정리하는 작업을 가져볼까 합니다. 감사합니다.